네, 이번에는 신시내티 벤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9승 8패 기록을 하면서 지구 3위에 위치를 했고,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벤갈스였는데, 현 시점에 이제 AFC를 지배하고 있는 팀이 누가 뭐래도 캔자스시티 칩스죠. 그야말로 다이너스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칩스인데, 그런 칩스가 가장 까다로워할 만한 팀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신시내티 벤갈스입니다. 최근 6년 동안 칩스가 5번의 AFC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그 한 번, 2021년에 이제 슈퍼볼을 가지 못했던 그 시즌, 바로 이제 칩스를 꺾고 슈퍼볼에 진출을 했던 게 신시내티 벤갈스였죠. 물론 우승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조 버로라는 이 프랜차이즈를 대표할 만한 쿼터백을 얻은 이후부터는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긴 했습니다. 길었던 이제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서 벤갈스가 이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또 많은 팬들에게 또 재미있는 볼거리였다는 생각인데, 음, 2022년에도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진출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칩스에게 복수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는 좀 지속 가능한 강팀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음, 2023년에 조보로가 이제 부상으로 시즌 후반기를 날리면서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하지 못했고, 지난 시즌에는 이제 버로우가 전 경기에 출전하면서 공격에서는 좀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비가 좀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좀 실패를 했었고, 또 음, 특히 이 시즌 초반에 유독 좀 승리를 쌓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추격을 하는 입장에서 시즌을 치르다 보니까 팀 전체적으로 좀 부담을 가진 채 결국에 좀 중요한 순간에 무너졌던 최근에 흐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수비가 정상화됐느냐겠죠. 그 전에 일단 공격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쿼터백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보로 그리고 이제 백업으로 제이크 브라우닝이 여전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데스몬드 리더가 이제 1년 계약을 맺으면서 서드 스트링 쿼터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애틀랜타에서 이제 주전기를 잡기도 했습니다만, 뭐 지금은 이제 좀 백업 역할에 좀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음, 러닝백은 이제 지난 시즌 조 믹슨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잭 모스를 데려왔었었죠. 그래서 음. 얼마나 좀 어, 믹슨의 빈자리를 잘 메워줄 것이냐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사실은 잭 모스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준 채 결국에 1년 만에 이제 방출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사실은 좀 백업 역할 정도로 이제 분류를 했었던 이 체이스 브라운이 1350 스크리미지 야드에 1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음.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른 선수가 이 조믹슨의 공백을 좀 메워내는, 네, 그런 이제 결과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이제 뭐 잭 모스에 대한 어떤 니즈가 많이 사라졌고, 네, 결국에 이제 방출을 했고, 이번 시즌은 이제 체이스 브라운, 그다음에 이제 사마지 피라인을 중심으로 러싱 공격을 좀 끌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피라인도 그 저 엠스플에서 NFL 중계하던 시절에 이제 드래프트를 받고 데뷔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이제 그때가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니까 1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10년까지 가까이 되어 가니까 이 친구도 물론 이제 여러 팀을 전전하면서 뛰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선수 생활 오래 이어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눈에 띄는 활약을 했던 시즌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음, 준수한 백업으로 계속해서 좀 생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리시버 쪽은 이제 신규 영입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던 핵심 자원들을 붙잡는 데 좀 신경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 음. 결과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말 체이스 얘기를 해야겠죠. 넘버원 리시버 자말 체이스와 4년 1억 6,100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체이스가 계약을 맺은 시점 기준으로는 논 쿼터백 선수 중에 최고 연봉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TJ 왓이 연평균 4,100만 달러를 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또 기록이 금방 갈리긴 했는데 어쨌든 받는 시점에는 그리고 리시버로서는 최초로
평균 4천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라는 그런 사실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데뷔 후에 4년 평균 성적이 이제 1300 리시빙 야드에 두 자릿수 터치다운이에요. 그래서 자말 체이스는 사실 현재 NFL을 대표하는 S급 리시버로 이제 자타공인 인정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 시즌에는 127번의 캐치, 1708야드에 17개 터치다운으로 퍼스트 팀 올프로에도 선정이 됐고, 뭐 개인 커리어 하이, 그다음에 이제 어, NFL 전체 뭐 리시빙 야드 1위 기록까지 했으니까 뭐 엄청난 성적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제 이런 뭐 대단한 선수가 아직 25세 시즌밖에 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사실 뭐 벵갈스가 아니라 누구라 하더라도 뭐 가장 많은 돈다발을 좀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적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체이스는 체이스인데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티 히긴스죠. 티 히긴스도 이제 4년 1억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어쨌든 이제 그 조 버로우의 원투 펀치를 지켜내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특정 포지션에 이렇게 돈을 몰빵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쿼터백 조보로도 이미 이제 대형 계약을 맺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전체적인 팀의 전력 균형, 어떤 밸런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티 히긴스까지 이렇게 1억 달러가 넘는 지출을 한 것은 좀 무리가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음. 뭐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좋은 선수인데 근데 FA로 그냥 떠나 보낸다? 그것도 또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벵갈스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뭐 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이래서 선수들의 몸값이 좀 저렴할 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던 여파가 결국에는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닌가. 예. 뭐 그 핵심 선수들은 지킬 수 있지만 결국 나머지 전력에서의 약화가 좀 불가피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벵갈스도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래서 그 부자 와이프랑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포터백. 아니 그래야 이제 조금 이제 연봉도 좀 깎고 내가 연봉 덜 받을 테니까 좋은 선수들 영입해 달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면 더군다나 이제 또 그 흑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미 문화 때문에 뭐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친척들, 동네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에게 연봉을 적게 받으면서 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하라고 하겠느냐 하면 이 선뜻 예스라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이텐드 쪽은 이제 지난 시즌 신시내티 합류했었던 이 마이크 게스키와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이애미에서의 좋았던 시즌은 좀 오래된 기억이었고, 예, 음, 최근 2년간의 퍼포먼스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벵갈스와 계약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 한 1년 250만 달러라는 이제 좀 염가에 이제 합류를 했었었던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 좀 벵갈스에서 이제 버로우의 패스를 받으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 음. 650야드 정도를 잡아내면서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신시내티도 이제 3년 2,550만 달러라는 아주 좋은 조건의 게스키와 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라인도 이제 그 레프트 태클 올랜도 브라운 그리고 이제 센터 테드 카라스 라이트 태클 아마리우스 밈스는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양쪽 그 인테리어 가드 쪽의 변화를 좀 줬습니다. 레프트 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뽑았었던 조지아 대학 출신의 디넌 페어차일드가 이제 데뷔 시즌부터 주전 기회를 받을 예정이고 라이트 가드 자리는 이제 알렉스 카파가 레이더스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 가드랑 태클 자리를 오가면서 백업 역할을 했었던 코디 포드가 2년 6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 자리에 주전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뭐 사실 오펜시브 라인의 인적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 벵갈스의 오펜시브 라인은 여전히 좀 리그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 사실 센터 테드 카라스 정도를 제외하면 양쪽 태클들도 뭐 지난 시즌 활약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뭐 새로 이제 가드 선수들이 합류했다고는 했지만 뭐 드래프트 픽이라던가 뭐 지금까지 프로 무대에서 보여준 것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글쎄요, 뭐 아주 높은 고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이제 오펜스는 좀 화려한 스킬 플레이어진을 보유한 것은 뭐 쿼터백 포함해서 굉장히 좀 든든하겠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오펜시브 라인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성장판이 좀 닫히지 않을까?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여전히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버로우가 건강할 때도 버로우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도 쭉 계속해서 오라인 쪽이 문제였었잖아요. 올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그래도 하드 캐리를 할 수 있는 조 버로우가 있는 공격진보다는 수비 쪽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제 수비 쪽은 이제 앞서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지난 시즌에 허용 야드, 그다음에 실점 기준에서 이제 모두 리그 25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하위권에 위치를 하면서 공격팀의 퍼포먼스를 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FA 시장과 드래프트에서 나름 뭐 수비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들 그런 노력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트레이 핸드릭슨의 계약 이슈가 지금 뭐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핵심 피스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서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시즌에 17.5개의 색을 기록을 하면서 리그 최다 색을 기록을 했었던 트레이 핸드리슨인데 이게 2021년에 4년 6천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은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모범 FA 사례로 남을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큰 부상 없었고 대다수의 경기에 모두 이제 선발로 출장했고 그러면서 57개 이제 색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2023 시즌 중에 1년 2,1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하면서 올 시즌까지는 이제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핸드릭슨도 지금까지에 대한 어떤 공헌도를 좀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대형 연장 계약 그리고 그 대형 연장 계약의 규모 그리고 보상 금액 이런 부분들이 좀 팀과 의견 차이가 컸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부분들이 좁혀지지 않았고 처음에는 이제 홀드아웃을 선언을 했다가 7월 말에 이제 홀드아웃을 철회를 하면서 훈련장에는 나가는 지금 홀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장 계약이 체결되진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계약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장 계약 쪽에서의 좀 이견이 유독 더 컸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어, 훈련장에는 나가지만 이제 훈련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헬멧이나 또 유니폼을 입지 않고 그냥 이제 트레이닝복을 입고 그냥 동료들에게 조언을 한다던가 그냥 뭐 음, 회의에 참석한다던가 이제 아마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벌금을 피하고 뭐 팀에게 어떤 협상에 나서겠다는 어떤 의지를 좀 피력하는 정도의 좀 지금 상황이라고 봐야겠어요. 근데 음, 오피셜하게 이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핸드릭스는 이제 팀의 훈련에 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계약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지가 이번 시즌 뭐 벵갈스 수비 전력을 가늠하는 데가 이제 가장 큰 변수라는 생각이 들고 음. 설령 이제 핸드릭슨과 계약을 한다고 해도 그 시점이 뭐 시즌에 너무 임박한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시즌이 시작한 뒤가 된다거나 하면은 핸드릭슨이 100% 컨디션으로 곧바로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최근 몇 년간 이제 시즌 초반 성적이 좋지 않았던 벵갈스 입장에서는 좀 큰 리스크를 안고 시즌을 출발할 수밖에 없겠다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홀드아웃 선언을 했었던 선수들의 그 리스트를 놓고 봤을 때 홀드아웃을 끝내고 돌아와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던 선수들이 제 기억에 한 명도 없거든요. 보통은 부진하거나 아니면 몸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뛰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 외에 이제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베테랑 디펜시브 엔드 샘 허바드와는 이제 계약을 연장을 하질 않았어요. 이제 그 대신에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7번 픽으로 이 텍사스 A&M 대학 출신의 이제 쉐마 스튜어트라는 이 선수를 뽑았습니다. 스튜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학 시절 기록이 이 3년 통틀어서 4.5개 섹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기록적으로는 볼품이 없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피지컬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컴바인에서도 40야드 대시, 수직 점프, 멀리 뛰기 이런 종목들에서 정말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면서 어, 이 40야드 대시가 디펜시브 엔드 선수들 중에 4위, 수직 점프가 2위, 멀리 뛰기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고난 피지컬, 운동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팀들의 군침을 삼키게 할 만한 요소들이긴 합니다만 이 선수가 1라운드 중반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소위 말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음, 그러니까 테크닉이라던가 게임의 흐름을 읽는 능력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 좀 가다듬을 할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형적인 아주 높은 고점과 아주 낮은 저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형의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글쎄요, 뭐 스튜어트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할지는 뭐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리빌딩보다는 당장의 이 고액 연봉자들을 데리고 좀 성적을 내야 하는 벵갈스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아주 궁합이 맞는 픽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49번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출신의 라인베커 드미트리우스 나이트 주니어라는 선수를 뽑았고, 그리고 FA에서는 그린베이에서 뛰었었던 이제 TJ 슬레이튼과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글스에서 이제 그 로테이션 멤버로 뛰면서 우승에도 일조를 했었던 라인베커 오렌 벅스를 2년 500만 달러 조건으로 영입을 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들어온 선수들의 몸값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역시 이번에 두 명의 리시버들에게 큼지막한 계약을 안겨주면서 캡에 조금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면 조 버로우, 자말 체이스, 티 히긴스, 그다음에 이제 체이스 브라운까지 이 쿼터백과 스킬 플레이어진의 역량은 꽤나 위협적이고 언제든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지만 음. 오펜시브 라인이라던가 수비 쪽의 약점이 완벽하게 개선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이 트레이 핸드릭슨의 계약 이슈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너무나 큰 리스크로 좀 느껴져요. 예, 그래서 글쎄요, 뭐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더 큰 팀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